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시청자 여러분,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유언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상속 설계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행 계획만 세우지 말고 또 주말에 뭐 할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내 명의로 된 재산이나 빚은 어떻게 잘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속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 설계의 첫 시작은 사실 유언장의 작성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는 유언장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는 유언장의 작성 방식으로 총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에 따른 유언, 비밀 유언, 구수 유언, 녹음에 따른 유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을 받는 것, 아니면 녹음을 하는 유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당장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자필 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도 직접 찾아가야 되고 증인 2명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녹음을 해야 되는 유언도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오늘 내 서재, 내 책상에서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글씨로 작성하는 것이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작성한 것을 복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법에서는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연도, 월, 일자도 정확하게 쓰고 작성한 날짜 기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이름을 직접 본인의 글씨로 작성해야 됩니다. 집 주소도 살고 있는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암사동에서 이런 거 안 되시고요. 암사동에 사는 정은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암사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 복잡해 보이면서도 의외로 간단한데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작성한 날짜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한 날짜 기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 정확히 기재하고 이름 적고 그 옆에 사인 말고 꼭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혹시 작성하다가 뭐 수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삭제, 변경된 부분이 오타를 수정한 것 뿐이다. 나는 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을 나의라고 뭐 조사 정도 바꾼다 라고 하면 뭐 수정하고 꼭 날인을 하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될 때는 수정을 하시고 그 위에 꼭 본인의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요즘 핸드폰 기능도 다 너무 좋고 동영상 촬영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만 녹음을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기도 합니다. 자, 녹음에 의한 유언은 꼭 예쁘게 내 모습이 나올 필요는 없고 목소리만 잘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리에 나 혼자 작성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증인 한 명은 꼭 녹음에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자, 그 증인은 나의 상속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절친한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녹음을 하는 것도 어쩐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공증을 받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제3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보니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유언장을 준비해 놓고 싶다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또 직접 찾아가야 되고 공증 비용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증 증서를 할 때는 증인 2명도 반드시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 2명을 또 섭외하는 것에 있어서 좀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조금 깐깐한 부분은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가 되신다면 공증을 받는 유언장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공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소송해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각자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과 아주 유사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법적 효력이 있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디지털 기기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필 증서나 공증을 받는 그런 아날로그식보다는 디지털로 조금 더 간편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나 법이 개정되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장치와 제도적인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우선 편하게 자필 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까지 받아 놓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좀 궁금했던 사소한 그런 법률 상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